안녕하세요. 생로병사 채널을 운영하는 60대 김성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 부양가족연금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연금을 놓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꼭 이 연금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에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진 이들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연금 제도를 198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이런 제도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안 해 노후 자금을 놓치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아무쪼록 이런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의 노후가 염려되시는 자녀분들은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설정해 주신다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보셔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돈을 한 푼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부양가족연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겠는데, 국민연금 이외에 사실상 별도 소득이 없는데도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는 63세 이상인 고령의 가족, 부양자들에게 월별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가 바로 부양가족연금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쉽게 말해서 가족수당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즉, 기본 국민연금에 더해서 받는 돈이라는 뜻인데,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해당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큰 오해입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연금 대상자와 조건을 알아보겠는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부양가족 조건은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특히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자녀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되는데, 재혼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의 전혼 자녀도 부양가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모님의 경우 63세 이상이어야 하며,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부모인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중요한 점은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된다는 것으로 장인 장모님도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 조건. 모든 부양가족은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실제로 같이 살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관심 있으시는 부분인 2025년 부양가족연금 지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월 25,027원, 연간 30만 330원이며, 자녀나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는 월 16,680원이고, 연간 20만 160원으로 부양가족 숫자에 따라 연금액은 늘어납니다. 만약 자신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노모와 함께 사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에 약 42,000원씩, 1년에 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65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와 만 18세 미만 자녀 1명을 부양한다면 매월 41,700원 추가 지급되어 연간 약 5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2명, 그리고 부모 1분을 부양하고 있다면 월 약 7만 5천 원, 연간 약 9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금년에 2024년 대비 2.3% 인상된 것으로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됨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관한 것으로, 부양가족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는데, 필요 서류는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로 부양가족연금은 신청일로부터 지급되며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하시면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신청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데 이것이 바로 큰 실수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5번째는 놓치기 쉬운 함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부양가족연금도 자동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부양가족연금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연금액이 적다면 부양가족연금을 포기하고 배우자가 연금을 받는 것이 손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단되며 특히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부양가족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부양가족이 사망하는 경우 등 변동사항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겠는데, 실제로 어느 분은 부양가족연금 신청 후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월 6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10년간 받으면 720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 것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놓친 경우도 많은데,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부양가족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는데 5년간 약 250만 원을 놓치는 수가 있고, 또 배우자가 월 1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부양가족연금 2만 5천 원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산해보니 배우자 연금을 포기하고 부양가족연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늦게 신청하여 손해본 경우로 조건을 충족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2년을 늦게 신청한 분의 경우에는 2년간 약 60만 원을 놓치게 된 경우도 있어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부양가족연금의 극대화 전략인데, 가급적 조건에 해당하면 즉시 신청하십시오.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의 연금 수급 시기를 조절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최대한 오래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등록 범위 확대하는 것으로 시부모님도 부양가족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가족을 등록하시기 바라며 가족 상황이 변할 때마다 부양가족연금 수급 조건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서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까지 부양가족연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제도는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알고 있으면 받을 수 있지만 모르면 평생 놓치는 제도로, 이러한 현실은 비단 이 부양가족연금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연금이나 지원제도는 많은데 실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국민연금공단의 전화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입니다. 개인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도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특히 부모님이나 친구분들에게도 공유도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근 무더위로 특히 우리와 같은 노약자들의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과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릴 테니 많은 시청을 바라며,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